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수업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 아직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자, 교재는 여러분 64페이지 편입니다. 오늘 64페이지 편 오시고, 취득세 오늘 그 지방세 들어갈 차례죠? 취득세, 자, 64페이지 편 오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징수 방법 배웠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러면 징수 방법,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게 있었죠.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죠. 이 신고납부를 자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가 과세권자가 이제, 자, 납세의무자가 이제 신고납부 했었는데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그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일대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그냥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죠. 예.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납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나쁘게 않네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어떤 거요?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얘네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정부부가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부가세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정부부가세 원칙으로 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세 가지 정도만. 그 다음에 나머지 국세들은 뭐 웬만하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신고납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징수 방법에 또 원천징수, 국세에서는, 지방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특별징수. 자, 지방세나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 소득세 같은 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나니까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거 배웠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산세라는 거예요.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는 건데, 얘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런 법령 규정이 있죠.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 그 예를 들어서 20만 원 붙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는데, 다만 조세를 감면해 줄 때, 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그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를 보면, 가산세 특징 말씀드렸고, 종류,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40%고 그런 말 없이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납부할 세액의 20%.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인데 납부할 세액이 미달하게 신고했다. 과소신고분 세액이 몇 프로? 10% 이렇게 정됩니다.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3% 1만 분의 3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 같으면요 체납한 그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될 수 있습니까? 75%까지만 정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정되는 게 가산금인데 가산금은 제째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은 종류가 고주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또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깔아놓습니까? 3%.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일반 가산금. 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 가산금 3%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있는데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1,000분의 12,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중과상금 그러니까 체납세액이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72%, 일반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국세 100만 원,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딱 30만 원이다 체납한 지방세가. 그럼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중과상금. 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과상금 이런 가산금에 관한 이런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국가 지자체에 대해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조금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면세점도 배웠어요.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미만에 이하여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하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혹시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자, 금액 나왔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 면세점입니다. 제3분 그 주민세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에서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하여튼 면적하고 그다음에 금액만 기억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어떤 게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느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얘네들은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자,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재산세 고유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들. 자, 우리 배웠습니다. 비교적 잘 하고 계시는 잘 복습하시고 잘 복습을 했던 것 같고 자,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반면에 시종일관이 딱 다물고 그냥 나만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아침부터 무섭게 노려보지 말고 진짜. 자,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말이죠. 떠올리시면서 못 외웠으면 까먹었으면 빨리빨리 다시 그렇구나 하면서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까먹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상기시켜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아직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기초입문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중첩되고 내용들이 중첩되고 조금씩 내용이 이제 추가돼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1, 2월까지는 중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세목들을 알고 그러니까 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목들을 아직 안 배워서 등록면허세가 뭐고 이런 거 특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아직 와닿지 않고 외워도 금방 또 까먹고 휘발성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순환 돌고 다음에 또 하고 할 때는 훨씬 나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 뭐야?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5,300원 계산됐다? 6,000원 납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납부할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납세 의무 성립하는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요.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취득하고 60일이 연구하는 때 아니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예,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예, 친구.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하는데 주민세, 자, 주민세 재산분은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이 먼저 나와야 돼요. 과세 기준이긴 한데 얘는 어느 때? 7월 1일.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이긴 한데 어느 때? 8월 1일에 납세금 성립하고. 뭐 종업원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종업원이 급여 지급하는 때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은 좀 낯설하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해서 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용하고만.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얘들은 성격이나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자, 그 다음에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세 본세로 할 때 농특세는 취득하는 때. 자,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로서의 농특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그런 얘기고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이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본세에 따라간다는 거, 납세무 성립시기도. 그 다음에 소득세, 이건 안 잊어먹었어야 되는데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애들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뭐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집하는 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문제도 풀어보셨겠지만 기초인문과정이라 OX 나가는 것은 요 문제 이런 거 나가는 것도 아직은 좀 인문과정 이제 막 1월 달에 시작하신 분은 이제 1월 달에 막 시작했는데 막 뭐랄까 좀 이렇게 막 꽈서져 돼 있고 막 그러면 좀 막 틀리고 막 이러면은 한두 개 틀려야지 막 틀리고 그러면 긴 팍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나눠드린 기초인문과정 요것도 어렵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는 가급적이면 기초인문과정은 이제 쉽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자료도 난이도가 하급, 중급, 상급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5, 6월 달에 나눠드리는 문제,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학원에서 또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로 저 같은 경우 오주선다로 나가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오주선다 문제 나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급 난이도만 저 1, 2월 달은 거의 출제를 하고 중급 난이도는 이제 3, 4월 달에 중급 난이도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고 5, 6월 달 되면 이제 상급 난이도 문제를 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저 5, 6월 달에 받아보는 문제는 하급 난이도 문제가 없어. 다 그냥 상급 난이도만 문제를 이렇게 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이 공부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 4월 되면 조금 더 이제 또 깊은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하나 여러분들이요. 복습을 계속 해보면 소득세 같은 자,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잊어먹지 않았겠죠? 수시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죠?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 나눠가는 저 OX 문제는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소득세나 취득세나 재산세나 이런 것만 주로 주요 세목만 OX를 물어봤는데 이제 3, 4월 달 되면 OX가 이제 바로 이런 걸 물어봐.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빠졌던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촘촘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촘촘하게 이제 공부를 하급부터 상급 난이도까지 쭉쭉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촘촘하게.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우리 추상조 성립한 이렇게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뭐 조세들을 골라봐라. 옳게 짝져진 걸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뭐 등등등 이렇게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 있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애들 국세에서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습니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 자 결정한 때 확정됩니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납세의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 철회예요, 취소예요. 오늘 OX도 있었을 건데 부가 철회예요, 취소예요. 취소가 소급해서 샥 효력이 없어지니까 자 취소가 소급표가 있으니까 취소가 소멸 사유고 자 그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다섯 가지가 소멸 사유고 그다음에 부가 철회 같은 거 거기서 보냈다가 주소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되니까 거기서 걷어들였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주소 확인해서 보내니까 부가 철회 아니고 법인의 합병도 아니라고 그랬죠? A법인이 세금 낼 거 있었는데 B법인하고 합병해가지고 C법인이 신설이 됐다고 해서 A법인 세금 납부하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이런 것들 소멸세가 아니고. 제척기간은 아직은 뭐 정확히 못 보셔도 되는데 국세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는 사기쳤다 그러면 10년, 7년, 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10년, 7년, 5년. 그래서 사기쳤다. 자, 사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았다. 자, 국세 일반적인 양도세 같은 국세는 몇 년에 제척기간 적용돼? 10년. 무신고했을 때는 7년. 기타 몇 년? 5년 이런 식으로요. 아직 안 배웠지만 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증여세. 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같은 애들은 15년, 15년, 10년입니다. 이런 거처럼. 지방세는 몇 년이요? 제척기간이 10년, 7년, 5년이요. 지방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5년, 10년, 7년, 5년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는요.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 정도 됩니까?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한다? 10년? 지난번에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틀렸었는데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5억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5년입니다.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국세가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제외하고서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라든가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지방세는 몇 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슬슬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64페이지 취득세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뭐 지방세 이제 강론으로 넘어왔네요. 취득세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이런 걸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그랬죠? 선언문제? 네, 세 문제 정도 선언문제 출제가 되고 취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성격, 특징 아직 이제
이 특징 성격 같은 것은 3, 4월 달에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번 기초인문 과정 저희 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서 1, 2월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용어 설명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성격 특징도요. 3, 4월 달부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과세 대상.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자, 취득은 뭐고 어떤 때 취득했다고 보는 이제 취득의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요. 또 납세 의무자. 누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지금 거의 한 4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4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 올해도 자 28회 시험에는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왔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 또 그 전까지는 독립한 문제로 계속 나왔어요. 27회, 26회, 25회, 24회. 그래서 계속 나왔고 29회 시험은 또 28회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개정 내용도 2018년도 개정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세 취득의 시기예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인지. 취득 시기. 이거 가끔씩 나오는 건데 28회 시험에서는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제가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올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출제 가능성이 이제 또 독립화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과표는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은 과세표준 한 문제 따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율에 관한 것도 27회 시험 같으면 과세표준에서 문제 한 문제 독립하게 나왔었고 또 올해는 뭐 지난 28회 시험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는데 과세표준이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 세율은 뭐 항상 무조건 나옵니다. 취득세 세율은 최소 한 문제 이상. 그래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두 문제 나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몇 문제 나오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납세 절차,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언제까지 그런 얘기들은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이거는 또 거의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라 또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또 비과세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테마로 해서 28회 시험에서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었는데요. 비과세 부분은 독립한 문제로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취득세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8회 시험도 그렇지만 종합 문제 한 문제가 나오면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쫙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선언 문제 출제되고요.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니까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 남아있죠? 의미 특징.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보기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64페이지 봅니다. 개요 및 취득의 유형에서 자, 1 의미 특징에서 의 봅니다. 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득세는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요. 일반적으로 그 취득가액에 법에서 정한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자, 세액으로 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하고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자, 취득할 때 이전을 계기로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능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유통세라고 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격과 재산권의 그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또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3, 4월 달에는 제가 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읽어보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65페이지 박스 안에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예요.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얘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을 때요. 그 취득세를 계산해가지고 취득세를 그 물건 소지 특강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요.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는 세금이고 응능과세 이거 중요한 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시험에 안 나와요. 응할응이에요. 능력이에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네가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응능과세입니다. 물세 있잖아요. 요거는 또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순환까지는 용어 설명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건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건. 자, 물세라고 지금 나와 있죠. 취득세는 물세인데요. 처음 수업 듣는 분들 잘 보세요. 물세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만 보고 세금 계산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 있죠. 세금 납부할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 안 해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자가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안 따져요. 예? 그래서 뭐 법인이 어떤 부동산 4억짜리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해요. 또 개인이 취득해요. 똑같아요. 취득세는. 그래서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자, 납세문제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세금 계산할 때 물건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어떤 게 물세를 취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그 다음에 재산세예요.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거 보유할 때 재산세는 똑같습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A주택도 같은 날에 취득하고 B주택도 같은 날에 취득해요.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를 그 취득하는 자별로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해가지고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A주택은 A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 B주택은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자, 물세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인세인데요. 인세는 자, 요거 반대니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얘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얘는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얘는 합산과세합니다. 자,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그러면 자,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그래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예요. 여러분 종부세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요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주택은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칩니다. 또는 토지는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종부세도 뭐예요? 인세입니다. 합산 과세하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그런데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1월 달에도 팔고 부동산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잖아요. 그럼 양도자별로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세가 계산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인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A라는 만약에 주택을 취득합니다. 자, 취득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 원. 그 다음에 또 같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B주택도 취득해요. 가격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아까 얘기했어요. 요거 취득자별로 합산해가지고 7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A주택은 A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A주택에 대한 취득세 계산하고 B주택은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똑같습니다. 자, 물건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재산세요. 자, 경기도 광명시장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요. 우리 관할구역 내 자, A주택도 갑이 보유하고 B주택도 갑이 보유해 요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27회 시험 때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주택분 해당 시군 관할 구역 내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자,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게 자, 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인세를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초입문 과정에서 다 예를 들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을이란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또요, 경기도 광명시에 A라는 어떤 상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A 상가 토지. 자,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 원. 또 같은 경기도 광명시에 B 상가 토지도 있고 가격이 20억입니다. 또 이번에는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C 상가 토지가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10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을이. 그러면 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요. 광명시장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관할구역 내 토지는 토지 소유자 인적상을 봐요. 우리 관할구역 내 자, A 상가 토지도 을 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 소유네. 그럼 소유자별로 A 상가와 B 상가 토지 가격을 합산해 가지고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노원구에 있는 토지는 당연히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원구에 있는 것은 노원구청장이 C 상가 토지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자, 당의 시군구나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이게 인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물어봐요. 자, 이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 다만 아까 자, 시험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 주택분재산세를 부과할 때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나오거나 아니면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한다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여기 보세요.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뭐라고요? 물세, 개별 과세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예요? 인세, 합산 과세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고, 국세, 종부세, 양도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과세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라고 그러잖아요. 쇼트트랙. 자, 그래서 자, 지방세는 자, 물세인데, 그러니까 재산세, 토지는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잖아요. 자, 그 원칙은 물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 자세로 바꾸면 이게 이제 쇼트트랙이지, 이게. 아닌가? 자, 어떡하네. 자, 그래서, 지방세, 자,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렇게요. 이거 더워 죽겠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게 덥죠, 이거? 예? 예? 오늘 왜 이렇게 덥지? 평상시부터, 예? 넥타이를 해서 그렇다고? 원래 넥타이에 하는 것이 원래.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봅니다. 다음 시간에 팔 좀 걷고 와야 되겠네. 자, 그래서 65페이지 물세 이해하셨죠? 그 물세 옆에다가요,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그 물세 옆에다가요, 자, 가로 열고 개별과세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개별과세, 이렇게 개별과세만 써놓으시면 돼요. 됐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공통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직접세고, 자,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정률세율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5개 주요 세금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이에요.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6번 현황부가 이게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주의 과세, 이게 뭐냐면 실질 과세 원칙에서 나온 건데 요거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실질 과세 원칙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요.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해요. 귀속의 실질.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하고요. 실질 권리자와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와 등기 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대개는 이것이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자, 누구한테 세금 부과할 것이냐, 명의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실질 권리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럴 때 세금 원칙적으로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은
것들은 자,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부과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곳곳에 공부하다 보면 보게 돼요. 그래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걸 이제 보게 될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내용의 실질이요. 자, 보시면 두 번째로 내용의 실질.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제 그 우리가 금방 봤던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사실주의 과세. 그래서 실질주의 또는 사실주의 과세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주의 과세는 등기되지 않아도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 요게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사실주의 과세를 취하냐면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등 우리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리라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할 때 부동산 매매하는데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등기는 안 됐어도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이 취득자에게 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등기 이전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등기 이전까지는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자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요 양도자 갑에게 양도소득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알겠네.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요. 자, 등기와 무관하게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요 세금들. 그다음에 또 자, 등록과도 무관하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등기와 무관하죠. 등록과도 무관해요.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돼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과세돼요. 그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 거죠. 또 허가와도 무관해요. 무허가 건축물이었어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도 과세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이따가 바로 이제 이 사실주의 과세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또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에 배울 거고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가 배웠던 건데 요거 사실주의하고 실질주의, 사실주의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형식주의 과세인데 자, 어떤 게 이제 형식주의 과세하느냐? 얘는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하냐면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소개를 해드렸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와가지고 얘는 지우고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내용의 실질에서 두 번째로요. 보세요. 두 번째로 현황부과하라. 자, 현황부과하라. 이 현황부과라는 게 보세요. 글자 그대로예요.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부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야.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보세요. 공부가 뭐냐면 공적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 있잖아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실제 현황이 되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어떤 토지가 농지로 등재돼 있어요. 근데 실지는 농사 안 짓고 지금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얘를 농지로 보고 과세하느냐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고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 세율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요거 영업용 건물로 상가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가 그런 주택들 있잖아요. 가정집 같은 그 단독주택 같은 건데 주인집 명패도 있고 막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막 그 음식점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하여튼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합니다. 그러면 요거 주택 양도로 보느냐 상가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무엇으로 과세할 것이냐? 무엇으로 보고 과세합니까? 예?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나 세금 부과할 때 무엇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농지라고 돼 있어도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고요. 공부상 주택으로 돼 있어도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영업용 건물로 양도로 과세하고요. 또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사무용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근데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거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고 뭐 보일러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엌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러면 이제 오피스텔도 주택이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사실상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양도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양도를 해요. 매매를. 자, 그러면 제가 그런다고 그랬죠? 저희 그 친정 아버지가요. 옛날에 2억에 산 아파트였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 4억 정도 됐는데요. 저한테 지금 주시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냥 저한테 그냥 명의전에서 증여하면은 그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2억에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샀잖아요. 요번에 저한테 한 2억 한 2천에 뭐 저한테 파는 거로 이렇게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 깨워 여보 일어나 봐. 광명에 우리가 3억 5천에 분양 샀던 거 있잖아. 그거 분양받은 거 4명이로. 그게 요새 지금 6억이 됐다며.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특별히 내가 3억 8천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그러면서 둘이 막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속내용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집간에 양도냐 매매냐. 그래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추정이니까 물론 이제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져요. 그래서 자, 배우자 간에도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도 그 대관계가 명백히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또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어떤 간에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 실질과세 원칙. 자,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세금을, 자,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보시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5번 교재 사실주의 과세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아까 여기 뭐라고 써놓냐면 요걸 써놓으세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사실주의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사실주의라는 것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한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취득세는 현황 부과합니다. 오른쪽 보니까 맨 끝에 취득세는 특광,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물론 이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되니까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65페이지 이제 취득의 구분 나오잖아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고 또 취득의 유형, 어떻게
자, 취득이 나눠지는지 유형이 나오는데 먼저 취득세에서 취득의 의의요. 취득이 뭔지 요것을 제가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것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취득의 유형, 취득의 개념까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실상 소유권, 자, 취득이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실상 소유권 취득,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아까 배웠잖아요. 실질과 선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어요. 뭐 26회인가? 그때 27회인가 26회도 나왔었죠. 또 고전에도 나오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O 맞잖아요. 또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또 뭐 옛날에 또 24회인가 그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실질과세연체. 자,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이게 취득이 아닙니다. 자,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요. 반드시 사실상 취득해야 돼요. 자,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건 취득이 아닌데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신탁법에 의한 자,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해요. 그럴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요.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신탁 재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요, 형식적인 취득입니다. 왜냐?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했지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위탁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았다고 돌려줘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요.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소유권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형식적인 취득입니다. 왜냐고요? 믿고 맡겼다고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형식적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이요, 여러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자, 꼭 기억합니다. 이제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취득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요거 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유권 이해 권리들.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소유권 이해 권리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요, 여러분 임차권이요.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들이 상가 장사하려고 얻어요. 임차했어요. 그럴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들. 자, 전세권이요, 여러분들. 집 전세 얻었을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요.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이런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취득할 때 취득세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걸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과세된다고 소개해요.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등과 무관하고. 근데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 X요. 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 X요.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취득의 구분 유형에서 양가로 1번 취득의 의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밑줄이요. 자,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수면, 매립간, 측연, 토지송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자, 여기 밑줄이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이요. 이따가 제가 취득의 유형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걸 또 보게 될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그죠, 여러분들? 자, 밑줄이고. 즉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예요. 자,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를 취하한다. 연필 같은 것으로 쭉 밑줄 긋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취득의 유형을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잠시 쉬었다가 취득의 유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